생각이 현실이 된다. 예, 안녕하세요. 1월 14일 화요일. 오늘은 조금 올랐죠. 0.3%. 어제 거 조금 많이 했어요. 많이 했네요. 그리고 오늘도 매달 코스피에서는 연기금이 또 들어왔었어요. 또 외로이. 그다음 코스닥은 좀 기관들하고 외인이 많이 샀네요. 그래서 오늘 전체 장은 거의 이제 2차 전지, 2차 전지 좀 있고 바이오 조금 있고 좀 그런 식으로 들어왔어요. 예, 그리고 코스닥이 오늘 좀 많았거든요. 한 111개. 그리고 당일 7주째가 산 거는 만도, 하나인더솔루션, JYP. 예, 그리고 만도 같은 경우에는 어제 보고서에는 이제 매나 똑같은 얘기였어요. 이건 제가 한 지금 작년 6월에 들어가서 계속 가지고 있는 종목이어서 매나 똑같아요. 이 친구가 작년 2분기, 3분기 장사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단기순이익에서 아이모션이라고 이제 자율주행, 중국 자율주행 쪽 업체에 이제 투자를 했는데 이제 그쪽 주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중국이. 그러다 보니까 그가 지금 평가 손실이 이제 마이너스가 난 거죠. 단기순이익에서. 그래서 저는 그때도 믿고 기다렸죠. 기업에는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예. 투자를 잘못해서 그렇지. 네, 그래가지고 기다렸다가 최근에 계속 이렇게 제 평단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다 그 다음에 이제 슈팅이 나왔는데 네, 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이땐 제가 실수했어요. 이거 비중을 너무 많이 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연기금이 밑에서 들어올 때도 물을 타지 못했어요. 그럼 진작에 제가 평단에 내려갔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물을 태울 적에 그 최소 들어간 금액에 한 두세 배는 좀 태우고 싶거든요. 크게 떨어지면. 예, 크게 떨어지면은 두세 배를 좀 시원하게 태워서 평단을 확 내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때 비중을 너무 많이 실는 바람에 제가 물탈 금액이 터무니부족했죠. 예, 이쪽 비중에 비해서 제가 원하는 비중을 못 싣겠더라고요. 가만히 놔도 어차피 기업에는 문제 없었고 결국엔 올라왔긴 왔고 그래서 뭐 한 6개월, 반년 정도 기다렸으니까 한 반년 정도는 더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다음 이제 외국인이 44억, 예, 기간이 63억. 예, 여기는 기간이고 특히 연기금이 뼈대예요. 예, 뼈대가 지켜주고 있으면 저는 더 간다고 봐요. 그래서 어차피 이 기업은 저는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해서 계속 들고 갈 예정입니다. 예, 차후 뭐 또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지만 그리고 만도 같은 경우에는 46억이 오늘 상향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막 떨어지고 그냥 뭐 버티고 있는 이유도 이 전망 자체가 더 빠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어느 정도 빠지고 나서 이 컨센 전망을 반영하고 빠지고 나서 그 이후에 살짝 살짝씩 올라오고 내려오고 올라오고 내려오고 이렇게 그랬어요. 그 전망이. 예, 그래서 결국엔 또 상향이 됐고. 예, 그리고 보통 뭐지 이제 보통 개인분들은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한 오랜 기간 동안 막 물려 있다가 자기 평단 오면은 팔아버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도 다른 종목은 뭐 그런 적은 있어요. 근데 이 만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아까 저런 컨센 저런 것도 있지만 기업 믿고 간 것도 있지만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부품주를 전체적으로 좀 보시면 일단은 뭐 한국무슨덱스, 한신전공 이런 거는 이제 시총이 작고 크게 그냥 따라오는 종목이라서 이런 거는 조금 저는 신경을 안 써요. 예. SL 같은 건 좀 큰 기업이니까 보고 한원도 지금 마찬가지로 이 제가 왜 이제 버텼냐면은 흐름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뒤늦게 이렇게 12월 말부터 이렇게 계엄 터지고 나서 들어온 수급들이고 이 친구는 진작에 9월달부터 올라온 애거든요. 이 모비스랑. 그러면은 저는 매일 장을 보고 매매는 안 하지만 저는 계속 지켜봐요. 근데 보면 보이거든요. 특히나 또 제 종목이어서 얘는 특별한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매수세가 있었어요. 다르게 가요. 얘네들이 막 떨어져도 얘는 덜 떨어지거나 좀 올라가거나 야가 더 올라가거나 뭐 이럴 때 모비스도 진작에 얘는 지금 또 주주환원 괜찮죠? 그러니까 이것도 길게 보면 괜찮은 종목이고 덜 빠지겠죠. 주주환원을 그렇게 계속 해주면 매년 이게 달라요. 예, 그게 보이거든요. 계속 그냥 보다 보면 예, 학창 시절 공부도 있잖아요. 계속 보다 보면 뭐라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을 제가 매매를 안 하다도 매일 쳐다보는 이유도 그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참고사항이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 인더스트리얼즈. 얘 같은 경우는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냥 제 기준에는 신규 상장주는 잘 안 봐요. 이게 업력이 적어도 한 5년 이상은 좀 돼야 그래도 볼 게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이 회사를 보고 뭘 보고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그죠? 그나마 이제 아는 거는 야나들 소개, 뭐 한해로에서 인적 분할회가 나왔네라고, 그다음 자회사가 하나정밀기계고, 가가 HBM 구멍 뚫는 장비 하는 거고, 그 뭐 나중에 AI 연구소에서 자체 개발한 다양한 알고리즘을 접목한 신제품 계속 선보일 예정이다. 근데 뭐 그 전에 데이터가 없잖아요, 이 친구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는 잘 안 건드리긴 해요. 그나마 볼 수 있는 거는 제가 이제 보는 수급밖에 없죠. 수급 자체는 외인하고 연기금은 좀 들고 가는 편이래요. 순매수량을. 이런 친구들은 이 회사 내부자들과도 커넥션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만큼 내부 사정을 잘 알고 IR도 얘네들은 참고를 해서 직접 정보도 듣고 하는 애들이라서 믿고 가는 거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나마 볼 수 있는 건 수급인데 길게 보면 얘네들도 순매수량은 지키고 있다.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신규 상장 아무런 정보도 없는 거에는 그거는 보질 않는다. 예, 그렇습니다. 뭐 트레이딩으로 들어가셔도 되긴 되겠죠. 뭐 단타로 예를 들어서 1월 8일 날이 윗꼬리가 나왔거든요. 이 지난 거지만 이제 외인이 샀고 이 라인을 그럼 외인이 좀 먹었다는 얘기죠. 그 외인은 다시 들어와서 이 가격을 차후 넘길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봐요. 뭐 이런 식으로 저는 판단을 좀 하긴 해요. 근데 상장 얼마 안 된 기업은 저는 이렇게 아예 보지를 않죠. 그리고 JYP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많이 샀어요. 외인도 138억, 기간도 155억. 전망진 자체는 계속 성장한다고 나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뼈대가 연기금하고 외인이에요. 이 친구들이 버텨줘야 돼요. 버텨주고 이렇게 지금 주가가 안 빠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친구 전망 자체가 이 주가가 하반기 때 24년 하반기 때 올라갈 때 전망 자체는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올라온 뒤에 상향이 계속되다가 어느 정도 한 달 정도 이제 전망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박스권이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괜찮다 이거죠. 이렇게 계속 믿고 따라가 볼 수 있는 거죠. 야알도 안 빠지고 전망도 안 빠지고 이럴 때 스윙으로 이렇게 이미 올라왔는 종목은 좀 스윙이 저는 맞다고 봐요.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예를 들어서 이런 이녹스 첨단 소재 어제 영상에서 제가 이런 걸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듯이 이런 친구는 밑에서 질끌이 들어오면서 올라오는 거라서 이런 거는 저는 좀 길게 받아도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JYP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지금 한번 크게 좀 올라오고 나서 이제 이런 거는 저는 스윙이 맞다고 봐요. 예. 물론 막 쭉쭉쭉쭉 더 갈 수도 있지만서도 저는 좀 안전하게 이런 식으로 이 정도 올라온 거는 스윙으로 가져간다. 왜냐하면은 엔터주 자체가 기대감도 있지만 가격 자체는 비싼 편이에요. PER 치고는. 근데 이제 그런 기대감이 있으니까 신작이 정말 대박 터뜨릴 수도 있고 신작이란다. 새 앨범이나 새 그룹이 정말 히트 칠 수도 있어서 그래서 뭐 고평가 받을 수도 있어요. PER 자체가. 그래서 뭐 오늘도 이렇게 상향이 되면서 또 이제 주가가 슈팅이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친구도 맨날 마찬가지로 제가 만약에 JYP를 저 구간에서 가지고 있었다 아니면 혹은 저 밑에서 가지고 있었다 근데 이 구간에서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혹은 물려 있는데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이것도 보시면은 하이브 대표적인 거 JYP, SN, YG엔터 이래 보시면은 딱 다르죠. 이렇게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막 이렇게 못 버티잖아요. 주가가 SM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JYP라든지 YG엔터 같은 경우에는 길게 보면 옆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큰 뼈대가 있고 전망 안 빠지고 이러면은 여기는 좀 스윙을 할 만하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뼈대는 연기금이잖아요. 이 외인 이런 종목이 있어요. 외인도 진짜 이렇게 뼈대로 가져가는 종목이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외인 안에는 외국계 합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계 계좌로 들어오는 수급, 그 다음에 그냥 외국인 등록된 외인 수급,
그다음에 CF 궤도로 들어오는 외인 수급, 예, 그리고 이 외인 안에 그런 외국인 연기금 수급 같은 거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이 연기금 같은 경우도 빨리빨리 수익을 낼 필요는 없는 주체잖아요. 새 돈은 들어오고 누구한테 투자를 받아서 들어온 돈이 아니에요. 사모나 이렇게 투신 이런 쪽은 남의 돈을 투자를 받아서 수익을 내줘야 된단 말이죠. 물론 그 연기금도 수익을 내야 되죠. 내야 되지만 그렇게 급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외국인 연기금 쪽, 하여튼 그런 쪽 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외국인 쪽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종목은 외국인도 이렇게 좀 길게 가져가거든요. 그런 뼈대가 있어요. 종목마다. 진짜 그냥 잡주에 외국인 들어온 거는 그런 거는 뼈대가 될 수는 없어요. 물론 주가 올리는 건 식은 죽 먹기죠. 돈으로 맘만 먹으면 올리거든요. 예. 그런 친구들은 이제 우리 보통 개인들은 주가가 언제 올라갈까 이런 거 고민하잖아요. 근데 걔네들 입장에선 있잖아요. 주가를 언제 올릴까 그리고 어떻게 넘길까가 고민이죠. 걔네들은 올리는 건 일도 아니에요. 뭐 1, 2천억짜리 혹은 뭐 5천억, 천억짜리 만약에 천조 올리는 그 글로벌 펀드가 있다. 우리 코스피 올리는 거 일도 아닐걸요. 예. 맘만 먹으면 올리죠. 근데 그런 명분도 있어야 되고 그 명분에 있어야 우리 투자자들이 달라붙는단 말이죠. 예. 그러면 쉽게 올라가고 나중에 쉽게 넘길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명분이 생기면 코스피는 무조건 크게 올라갈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미장은 지금 고층 건물 같은 느낌이에요. 한층 올리기가 어렵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뭐 바닥은 기초공사 좀 그렇구만 뭐 몇 층까지 올라와 있다 생각이 비교적 낮잖아요. 비교적 낮은 층에서 한층 몇 층 올리는 게 쉽잖아요. 60층에서 1층 올리는 것보다 뭐 5층에서 1층 올리는 게 시간도 공사비도 적게 들겠죠. 그래서 저는 차후에는 이 우리나라 이 올릴 명분만 생기면 저는 미장보다 훨씬 수익이 크게 났다고 봐요. 중국장이나. 그러니까 저는 중국장이 무조건 경기 부양한다고 생각하고 그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모든 긍정적인 거를. 중국이 경기 부양하면 무조건 저희 나라도 같이 저는 올라간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원체 중국의 영향을 받으니까 안 받진 않으니까. 물론 미장도 영향 많이 받죠. 근데 뭐 좋게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먹을 게 더 많다. 그래서 그 세계 글로벌 돈들도 먹을 거 많은 우리나라로 들어온다. 왜? 우리나라 삼성 돈 잘 벌잖아요. 뭐 전망치 좀 떨어지긴 떨어졌죠, 솔직히. 뭐 갑자기 또 이상한 쪽으로 빠지는데 연간에 30조씩 벌어요. 영업이 연간에 30조. 36조 버는데 시총이 300조 밖에 안 돼요. 10배밖에 안 돼. PR로 따지면.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삼전을 응원해야 됩니다. 아시죠? 23년? 삼전이 벌어들인 외화랑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외국인에서 벌어온 투자 금액이랑 차원이 달라요. 15배 이상 차이 나요. 그러니까 막 어떤 사람들 보면 뭐 외화 벌어 온다 뭐 이런 소리 하잖아요. 23년 삼전이 죽 썼어요. 그래도 그 개인 투자자들이 벌어오는 돈보다 훨씬 많아요. 그 외화를. 일단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 국장을 안 좋게 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좀 안 좋지 않나 싶어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현실이 된다입니다. 감사합니다.